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일단 유럽장이 올라줘서 그나마 오늘 우리 장에 좀 힘이 돼줄까 기대감은 있고요. 뉴욕은 휴장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장에서는 수급 꼬임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부침을 겪었는데요. 이것이 연속성을 띨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 담아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준비된 내용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뉴욕장이 휴장이다 보니까요. 네. 굵직하게 담아볼 내용들, 시장 자체,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숙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살펴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를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재고가 떨어지고 침체에서 벗어나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있고요.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 효과를 보는 악재성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양면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은 좀 달리 받아가게 될 거고요. 반도체 회복과 갈등의 고를 짚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가장 낮게 잡히는 변수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밤 사이에 또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80% 가까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갔죠. 이 말은즉슨 유럽에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하나 줄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 가장 큰 골치였던 천연가스가 잡힌다. 이것은 나름 유럽 경제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날씨 변수 등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많이 남아있지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살짝 줄어들까라는 기대를 돌렸으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MF 총재 발언인데요. 세계의 3분의 1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올해에 대해서 전망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 근거로는 미국과 유럽, 중국 경제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감염을 산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산불의 영향을 계속 좀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산불이 진화되고 나면 일정 부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률이 과거와 같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어찌됐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안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어제 국내장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새해 첫 번째 개장일이었는데요. 출발할 때만 해도 꽤나 산뜻하게 상승 출발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내 결국 하락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새해 첫날 첫 거래일엔 좀 올랐던 경우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서는 역대 8번째 하락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내려갈 때 어떤 수급 고임이 발생을 했을까요? 기관 측에서 2,6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배당 매수 차익 거래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끝자락에 보이십니까? 수급 고임 청산. 금융투자의 수급인데요. 정확히 12월 말경에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배당을 노린 자금들이 들어온 게 되겠죠. 27일까지 강하게 샀고요.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매도로 대응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28일부터 어제까지 1조 5천억 정도 금융투자는 매도 대응을 했고요. 아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물량은 더 출회될 수 있다. 우리 장에 좀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청산 과정들을 조금은 더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월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70% 정도 1월 효과는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금리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최종금리가 나름 이 정도 수준으로 감내를 해 본다면 중소형주가 확연히 흐름이 더 좋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1월은 코스닥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들의 이익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1월 효과는 무의미하다라는 평이 많죠. 저도 이런 계절적인 성격을 띤 언급들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참고는 해봐야겠죠. 1월 효과를 기대해 본다면 어떤 쪽의 종목들을 픽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나름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덜한 쪽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게 바로 트위터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 부채 비용이 굉장한 부담이라는 거죠. 트위터의 부채 비용이 지난해 정말 급격히 뛰었고요. 이것이 트위터와 테슬라의 주가를 같이 잡아먹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국내에서도 종목을 고를 때는 이자 비용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을 선정하라라는 게 현대차증권의 아이디어였고요. 그 섹터로는 미디어, 엔터, 소프트웨어, 화장품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 변동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연말부터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각국에서 중국의 입국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90%가 감염이 돼 있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집단 면역 형성이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리오프닝주, 중국 소비주는 단기 변동을 딛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지금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 변동 구간에 그럼 어떤 중국 소비주를 사야 될 것인가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나름 이럴 때 뿌듯하죠.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확정이 되거나 시장에 반영될 때요. 어제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죠. 이번 주에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2자릿수로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의견을 냈죠. 6에서 8%로 올렸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8%에서 16%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것을 기재부에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빠르면 기재부가 오늘 관련한 내용을 조금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반도체 측에서는 당연히 조금 숨통이 트이는 이슈가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오늘 나오게 된다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이슈도 보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뉴스를 저희가 지금 매일같이 전해드리는데요.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트레이딩 관점의 이슈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련한 뉴스라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나름의 뉴스를 보는 체력을 좀 길러드리고자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은 따로 떼서 정리를 하고요. 이것은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인데요. 요즘 중국에서 지사제 사재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감기약을 사재다, 뭐 해열제를 산다 여러 가지로 이슈가 돌았고요. 이번엔 지사제 사재기입니다. 지사제 제품 판매하는 업체들 좀 추려본 거고요. 웹툰 관련주는 지난 연말부터 웹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찌됐건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로 더욱더 부각받으면서 웹툰, 웹소설, IP 쪽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해외에서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웹툰과 웹소설 정말 많이 보는 인사로서 이쪽은 분명히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관련주 추려봤고요. 그린벤트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뉴스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또 저희가 살펴볼 섹터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항상 전날 브리핑 준비를 하면서 섹터에 대한 고민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너무 할 게 없다. 어떤 걸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금 쪽에 한번 집중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2022년에 주요 재테크 자산들의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글로벌 긴축이 강화되는 가운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죠. 지금 한 해 동안 보면 수익률이 상승으로 난 쪽이 달러와 금, 원자재, 예금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7% 정도 올랐고요. 금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좀 금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값은 지난해 말 11월쯤부터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3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1,82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보셨을 때도 금 가격의 전망치 온스당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분기에는 1,847달러 선까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금값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2배 껑충 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체크해봤듯이 현재 1,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2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전문가들은 금값이 올해 온스당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4,000달러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 저자이죠.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크해봤던 재테크 성적표에서도 금은 한 해 동안 5%가량 오르는 반면에 이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은 64%나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회사들이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금 673톤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 전에 유럽 등지에서 은행들의 금 매수량이 증가했던 그때 이후로 55년 만에 가장 큰 수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와 중국 쪽에서 금 사재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방 제재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보유 달러 자산이 동결되고 난 이후에 금을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작년 11월에 금을 32톤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게 약 18억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 순매수가 나타난 거고요. 금 시장에서의 큰 손인 중국은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감안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32톤보다 더 많은 양의 금을 샀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 관련주와 금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국내에 이렇게 또 다양한 관련주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세는 한국의 금 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어제는 1% 가까이 올랐고요. 최근 3개월은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회사가 몽골에서 금광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7%가 넘게 올랐고요. 최근에 3개월 동안 2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 거래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IT센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앞으로 주가 상승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금 ETF, 금 선물과 금 현물을 본다면 코덱스 골드 선물은 최근 3개월 동안 7% 가까이, 타이거 골드 선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이 수익률을 더 늘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1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국내 금 ETF들 12개의 3개월간의 평균 수익률을 내보더라도 최근에 12% 가까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유입된 매수액도 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은 소폭 빠지는 모습, 인버스는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금 관련주들, 안전 자산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ETF를 투자할 때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물 ETF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주기적으로 롤오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효과적인 투자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금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이는 수정 앵커가 반짝반짝한 금 이야기 해주니까 조금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금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짜보도록 네. 하겠고요. 어찌됐건 금도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N에 대한 관심도도 올려가고 있기 네. 때문에 N 관련해서 또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N이 강하면 어찌됐건 우리와 수출 경합을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대비해서 한국의 자동차가 조금은 더 우세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이 투자뉴스 7을 꼭 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제 그 어떤 매체보다 저희가 조금은 더 빨리 이 현대차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사우디와의 MOU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에서 리스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미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어찌됐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법인이나 리스 쪽의 판매 분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나름 하나의 우려를 덜어냈다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게 장중에 거의 메인으로 반영이 됐던 뉴스가 됐고요. 이럴 때 참 뿌듯하죠. 현대차, 기아부터 해서 만도, 현대, 모비스 등의 종목들 어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때 맞춰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 컨센은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당 판매할 때 그 마진 자체가 높게 남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ADAS 탑재 선택률이 높아지면서 한 대를 팔아도 과거와는 조금 달리 수익이 더 크게 남는 구조가 한국과 미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6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팔리아듐, 니켈, 리튬인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조금 꺾이면서 결국 6대 원재료 가격이 12월 기준 모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참 부침이 컸었던 지난 연말경이었는데 조금씩 긍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꿔봐도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경기 침체를 내다본다면 소비가 줄어들 만한 품목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스럽게 유럽에서 밤사이에 다임러나 르노 등의 BMW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어제 국내 자동차 시세를 조금 더 연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사실 자동차에서 이 우려가 전이된 쪽이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었죠. 자동차도 안 사는데 전기차를 사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도 일단은 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리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슈에 함께 올라갔었죠. 셀 업체들도 같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등 증권가 보고서도 나오면서 동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또 테슬라가 찬물을 끼얹네요. 오늘 또 추가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월가 예상 43만 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40만 건. 그리고 추정치 하단 40만 9천 대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에서는 압도적인 테슬라가 이렇게 흔들린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또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불안감은 다시 한번 짚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과금 관련해서 충당금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셀 3사는 환율의 급락은 좀 보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타격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의심 등이 등장을 합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이 산책 이론이라는 게 있죠. 주인보다 산책할 때 개가 앞서 나간다면 언젠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앞서 나갔다면 이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실적이 안 받쳐주는데 주가가 선행됐다 결국 돌아온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쪽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면, 견고하다, 탄탄하다를 보여준다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개가 주인에게 돌아오듯 결국엔 주가가 그 기존의 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다양한 섹터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앵커는 오늘 섹터 전략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가장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새해 첫날 또 새해 첫 번째 만남을 이어가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찌됐건 1월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의 꼬임 현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1월 뭐 길게도 안 갈게요. 1월에 대해서 진만쌤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1월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유난했습니다. 어제 시초가 한 1시간 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드디어 뭐 윈도우 드레싱, 그다음에 1월 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면서 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갑자기 한 10시 정도, 이제 11시 정도부터 좀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점이 나와 있었죠.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매매라는 이제 신용담보 비율이 갑자기 이제 새해 좀 상향이 되면서 이런 매물들이 쏟아내는 그런 이제 과정들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리오프닝과 좀 CES 2023 관련주들, 좀 XR이나 AR 기기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 부분들을 2차 전지가 올려줬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 같이 오르는 시장보다는 2차 전지 쪽만 올라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던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상대적으로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섹터를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오히려 3% 이상의 하락을 좀 체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일단 어제도 현대차와 기아, 전체적으로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나 보면 현대차와 기아 양 이제 완성차 업체가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죠. 테슬라의 인도량이 실제로 줄었지만 이제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주식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 해서 나올 반대 매매 물량만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시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저점 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을 드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반등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같이 주신 겁니까? 네, 이제 이번에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오를 섹터라 자동차와 2차 전지. 이제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 두 섹터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둘러보겠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제가 준비는 했는데 조금 빠져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XR 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로봇주들이 또 올라갔어요. CES를 앞두고 왜 이런 수급 변화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 XR 기기가 뭐 생각보다 판매 대수가 작년에 저조했고 올해도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좀 XR기기, 나무가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의 급락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돌아서 다시 나올 이슈긴 합니다. 결국에 다시 나올 이슈긴 한데 고질적인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기는 나왔는데 즐길 컨텐츠가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제 XR, AR 기기를 살 만큼 컨텐츠가 다양하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요인들을 저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외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처음에 넷플릭스가 나왔었을 때 넷플릭스 특유의 그런 자체 컨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기를 만드는 게 시장에서는 먼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서 다시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잘 잡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은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연초에 성장할 만한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올랐던 부분들을 모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급 공백에서 플러스적인 요인들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쪽 요인들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브리봇, 로보티즈, SPG까지 다 일단 올랐습니다. 쌤은 그동안 에브리봇이나 SPG 이렇게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지금도 종목을 로봇에서 골라본다면? 네, 두 종목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SPG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는 상장 때부터 제가 관심을 좀 가졌던 이제 기업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임원들이 워낙 이제 좀 탄탄한 이제 그런 기술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독보적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SPG는 좀 독보적인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국산화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 관심을 가지겠고요. 만약에 또 삼성 쪽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면 인탑스를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좀 시장에서 공식처럼 여겨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코멘트 사이에서 인지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로봇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금입니다. 금을 중앙은행들이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꽤 많이 들었었고 올해도 금 러시가 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타납니다. 앞서 수정 앵커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금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좀 잡을까요? 금이 생각보다 고점에서 많이 안 빠졌고요.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지지가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금값이 2배 간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경기 침체 시기에 안전자산이 과연 금 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엔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금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금 이제 관련된 ETF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단발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 관련주를 조금 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사실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금 관련주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 2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엘컴텍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한 번 정도 더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엘컴텍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 수급이 움직이는 것은 금값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금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이제 엘컴텍이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마성 이슈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 관련 테마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세 분출 가능입니다. 사놓고 또 잊고 묻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들이라면 금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자동차와 전기차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바뀐다면 이들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자동차부터 좀 두드려 보죠. 자동차가 지난 연말 참 별로였거든요. 근데 유럽에서조차 이렇게 자동차주가 좀 밤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제의 시세가 좀 연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지금 매수 가능? 네,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존재를 하고요. 물론 아직 IRA 법안이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다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요. 뭐 테슬라가 마찬가지로 판매 대수가 저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뭐 재고 처리도 뭐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리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로 눈을 돌리면은 오히려 이제 어제자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봤었을 때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습니다. 즉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환차익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었던 부품주들도 반등이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고요. 맞아, 당연히 차가 어느 정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배터리 3사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고점이 상대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베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내가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신규 매수로 전환을 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든지 이제 입맛 따라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 레벨도 하단이고요. 현대 이제 자동 완성차 업체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2차 전지까지 일단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일주일에 3번을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여기에서 또 팔아야 되는 시점에선 금방 저희와 또 전략을 같이 나눠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따로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엔솔은 보유예수 물량 부담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 좀 감안해서 전략을 짜주세요. 네, 우리 사주가 나오죠.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이제 조금 지나서 가지고 이제 우리 사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개인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사주의 보유예수가 풀리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매도세가 더 나오게 되면 긍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관련 이제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팔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자체의 성장성을 조금 높게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들리는 거는 이제 성과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사의 성장성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진 말고요. 외형적으로 여기서 더 성장률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떨어지고 유통 관련된 이런 물류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업이익으로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호예수 물량 출회 가능성 주의라고 나왔는데 긍정의 답변 주셔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줄 정리해 주세요. 네, 보호예수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옴으로써 이런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받아가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LG, 엔솔에 대해서 일단 지금 매수 가능하지만 기대 목표치를 지금으로선 지나치게 높게 잡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마스픽입니다. 쌤도 섹터 종목에 선택하기가 좀 이제는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걸까요? 채권 쪽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금리와 역의 관계죠. 어느 정도 금리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관찰 이제 FOMC가 2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네. FOMC가 2번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도 어느 정도 상방이 정해져 있고요. 아무래도 4%에서 4.2% 내에서는 이제 채권의 가격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 쪽으로 눈을 살짝 돌려서 사실 이제 어제 너무 지역적인 섹터를 다루기보다는 혹여나 조금 안정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채권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상단부에서 좀 금리 인하 시기로 이제 딱 나오는 현재부터 6월 정도까지 매수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텀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뭐 국내와 이제 미국 채권을 또 별도로 분류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뭐 KB스타의 KIS 국고채 30년물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요.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채를 이제 추종하는 국내 상장돼 있는 그런 이제 ETF를 공략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목돈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변동성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고 금리 인하가 3분기든 4분기든 결국에는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 이슈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채권 관련 ETF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합니다. 진만쌤은 사실 인버스, 레버리지, 채권, ETF 그리고 주식까지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김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